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올영 세일이지요. 올영 세일 중 눈여겨보시면 좋을 제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제품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 네네, 제가 한번 릴스 광고를 한 적이 있죠. 솔직히 제가 이 세럼 유튜브 롱폼 광고로는 했습니다. 왜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제 피부엔 효과가 좋아. 아니 근데 추천한다고 했다가 불호이신 분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그냥 나 혼자 쓰자 하다가 이번에 코스알엑스 측에서 엄청난 솔직 리뷰 가능이라고 해주셔서 광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더 비타민C 23 세럼. 솔직히 처음에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힘들었었는데요. 고효능 순수 비타민C가 무려 23%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칙칙하고 푸석했던 피부 컨디션을 되살려주는 고강도 미백 주름 기능성 세럼이라고 하던데 아모레 퍼시픽과 코스알엑스 공동 개발로 이를 갈고 나왔다고 하던데 비싼 백화점 비타민 세럼 효능엔 뒤지지 않지만 가격은 착해서 가성비 비타민C 세럼이라고 불리던데, 그럼 이제 새 세럼을 따서 제가 바로 사용해보면서 아까 말한 호불호 포인트 집중적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따보면 고농축 비타민C 세럼은 외부 컨디션에 따라 쉽게 산화하거나 내부 가스 발생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어서 제작하기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약간의 가스가 나오면서 따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 보니 이게 바로 코스알엑스의 특수 공법으로 개발된 내부 가스는 배출, 외부 산소 유입은 차단해줘서 고농축 순수 비타민C를 안정적으로 담았다는 그 용기구나 하고 스포이드 체결. 그 후 조심스럽게 좌우로 흔들어주고 손에 한번 짜보면 살짝 노란색인 걸 보니 비타민 유도체가 아닌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하구나. 제형은 살짝 쫀득쫀득한 스타일. 특히 고함량 순수 비타민 세럼은 따끔따끔하거나 간지럽거나 여튼 좀 자극적이던데 하면서 얼굴에 롤링 해보면 뭔가 익숙치 않은 약간 고소한 향인 듯 비타민 특유의 향이 난다. 이게 바로 순수 비타민 고유의 향? 그 말은 인공 향료를 포함하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 가능이라는 소리지만, 성분의 진심이라는 소리지만,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것도 진입장벽이 있는 거 아닐까 했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롤링해주면 솔직히 지금 제 피부처럼 수분 케어가 잘 된 날 올려주면 자극감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바르면 살짝 따갑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풀 펌프 대신 조금만 사용해주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고요. 하지만 토코페롤보다 50배 뛰어난 효능을 지닌 슈퍼 비타민 E와 히알루론산, 알란토인 등을 서브로 처방해 비타민C 특유의 자극감을 최소화함을 물론 피부 자극 테스트 2종까지 완료라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추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이걸 처음 바르고 다음날 세수할 때 바로 피부결이 달라졌다, 맨들맨들해졌다 하는 게 느껴져 버려서 저도 감겨버렸습니다. 마무리감은 좀 쫀쫀한 스타일, 콧물 스타일, 비타민C 세럼, 잡티, 미백, 워딩이 들어갔는데 이런 마무리감이라고? 이게 바로 강력한 수분 보유 능력으로 피부 속 수분을 유지시켜준다는 소드마이 알루로네이트의 힘일까? 오히려 쫀쫀하게 수분감이 잘 먹어 들어가서 미백뿐만 아니라 수분 충전도 가능, 약간 쫀득쫀득 리프팅 되는 느낌? 그리고 보습감도 느껴져서 수분감, 유분감 충전에도 좋아서 다 흡수시키면 은은한 건강한 광이 돈다. 여기다가 미백까지 잡아주니 데일리로 아주 딱. 그리고 많이 바르고 잘 경우엔 이불이나 베개에 노랗게 묻어날 수 있으니 수건 같은 걸 꼭 깔아두고 주무신다든지 수분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아니 지금 추천인지 안 한다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써본 결과 딱 하루 만에 한 점을 느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과 제형임에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사용해보면서 주의사항이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 결과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은 개인적으로 아침보다는 저녁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침에 사용하신다면 꼭꼭 선크림을 써주시길. 그리고 고효능 비타민C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다던데 플러스 시원한 느낌으로 자극감을 조금 줄이기 위해 신선도 유지까지 해주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해주고 있고요. 기초 단계에서 수분감을 빵빵하게 넣어주는 걸로 케어해주고 그 후 한 펌프 정도를 얼굴 전체에 도포해주고
발라주고 끝내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지성인 저에게는 수분감, 유분감까지 딱 알맞게 넣어주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바르고 끝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를 만져보면 딱 한 번만 사용해줬는데도 아침에 세수할 때 피부가 맨들맨들하다. 그리고 뭔가 또 모르게 안색이 환해진 느낌이 든다. 뭔가 피부 컨디션이 최상으로 된 느낌? 이것 때문에 저는 바로 감겨버렸습니다. 2주 동안 사용해보면서 혹시라도 자극감을 더 느낄까봐 각질 제거는 따로 해주지 않았고요. 조금 민감하게 느껴지는 날은 양 조절을 특히 더 해줬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귀찮은 저는 그냥 한 펌프 쭉 짜줬고요. 개봉 후 2개월 내로 사용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딱 2-3개월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뭔가 피부가 전체적으로 환해진 느낌은 물론 피부결이 아침마다 매끈한 게 그냥 손가락에 느껴져 버린다. 비타민C 세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 피부 잡티와 흔적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그냥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가 사주 잡티 종결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호불호 포인트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잡티 개선 효과, 빠른 톤 균일, 환해짐, 매끈해짐이 느껴져서 이게 바로 순수 비타민이 23%나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강한 만큼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이해해버렸답니다. 그냥 결과가 바로 이렇게 보여버리니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중에 많은 비타민C 세럼들이 있는데 왜 코스RX죠? 이 정도로 고함량에 가격은 또 착하니까. 그런 의미로 3월 올영 세일 기간에 코스RX 비타민C 세럼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면서 베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여러가지 색상 나오는데 네네 솔직히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들이 조금 밝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평소에 어딜 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21호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조금 베이스가 밝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호랑 21호 반반으로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파운데이션의 최대의 강점은 제가 좋아하는 이 웨이크메이크의 브러쉬와 궁합이 아주 딱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왜냐? 스패츌라질도 잘 못하는 똥손인 나에게 아주 딱 너무나도 얇고 균일하게 바를 수 있다. 발리는 걸 보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주 얇고 마무리감은 세미 매트 제형, 높은 지속력을 바라는 나에게 아주 딱이잖아. 퍼프로 굳이 두드리지 않고 브러쉬로만 마무리해준 피부 표현입니다. 꽤나 괜찮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퍼프도 사용하기 귀찮더라고요. 소근소근. 이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첫 번째 컬러감이 밝게 나왔다. 두 번째 세미 매트 제형인데 아주 얇게 마무리가 된다. 아주 싹 매트하게 촥 붙어서 바른 것 같지 않음인데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요런 얇은 세미 매트 제형을 좋아하는 지성인 나의 후기지만 제가 옆에 올리브영 후기들을 조금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컬러면이 다소 아쉽다. 너무 밝게 나왔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1호입니다. 커버력이 낮다. 레이어링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데 어라? 한 번 더 발라보면 약간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홍조가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냥 제가 무색인가 봅니다. 코 옆에 각질 부각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가끔 기초를 빵빵하게 하지 않았을 때 겨울철에 보이긴 하던데요. 저 지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들뜸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내 싹 다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소근소근. 그래서 이번에 19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많이 환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추럴해 보이는 색의 쿠션을 한번 깔아주고 이거 근데 화장대 털려서 제가 얘기하긴 했죠. 리뷰를 위해 사가지고 써주는 거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추럴한 화장 완성인데 여기다가 저는 19호 파운데이션을 아주 소량만 짜줘서 하이라이팅 하고 싶은 부분에 넣어주는데요. 소량만으로도 가능한 이유는 이 스패츌라 브러쉬 덕분이랍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팅 하고 싶은 부분에 넣고 다듬어주면 이렇게인데 어느 쪽이 더 나으신지 댓글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결론 매우 얇은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건성분들은 곤란 지성분들은 대추천 컬러감도 매우 화사해서 제 마음에 쏙 이라고 한번 정리해보면서 무조건 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와 같이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번 올영 세일에 네네 또 기획 세트로 나오지 않았을까 소근소근 포인트 커팅 래쉬 C컬입니다. 네네 제가 저저번 영상에 한번 붙이고 나왔었죠. 저는 사실 이 깜빡 속눈썹의 중독자였답니다. 하지만 또 영상 때문에 올영에서 신상이 뭐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다가 요 포인트 속눈썹을
발견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는 아직도 깜빡 속눈썹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듯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붙인 속눈썹을 본 친구와 이게 훨씬 나은데? 바로 태세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깜빡 속눈썹이 조금 더 뭐랄까 전문가처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빠르고 쉽게 똥송도 척척 붙일 수 있는 플러스 오늘 드림에서 살 수 있는 요 필리밀리 속눈썹이 조금 더 저한테 감겼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러면 이참에 그냥 또 반반 붙여보겠습니다. 이쪽은 필리밀리, 이쪽은 깜빡 딥 옐로우 쓰레기둥 10mm짜리입니다. 뷰러질을 싹싹 해주고 저는 매우 바싹 올리는 걸 선호합니다. 마스카라질, 아이라인, 중간 거를 띄어서 참고로 중간은 기둥이 6개입니다. 중간부터 붙여주고 떠보면 요렇게 그 다음 기둥 4개짜리로 끝부분에 안착해주면 요렇게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속눈썹을 연출하기 때문에 앞에다는 뭐 그닥 붙여주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가져다 대주기만 해도 어라라 길이 나올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세 피스가 제 한눈에 다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얼른 한번 안착시켜보면 이렇게인데 확실히 앞부분이 없는 게 낫지 않은가요? 소근소근. 그래도 통으로 다 붙이면 이런 느낌이다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는 수습을 조금 해주면 요렇게인데 확실히 제가 그 깜빡 속눈썹 한 땀 한 땀 붙일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확 줄기도 하고 나머지는 깜빡 속눈썹 한번 다 붙이고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끝에서부터 장착 그 다음 장착 맞다. 그리고 이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닥 속눈썹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둥이나 요런 통짜 느낌은 점막에 갖다 붙입니다. 왜냐면 속눈썹 위로 붙이려니까 뭔가 또 컨트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점막에 갖다 붙이면 굉장히 빠르게 후두둑 붙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저는 선호한답니다. 하면 이제 이렇게 한 4개 정도 붙이면 저는 여기 동공 중간까지 오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끝내주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속눈썹 붙이려고 낑낑거리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샤워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똥손에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내주지만 오늘 여기 이 앞에까지 붙였으니까 요것도 한번 붙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까지 다 붙이면 요렇게 이제 요것도 수습을 좀 해주고 하면 요렇게인데 어때요? 어느 부분이 괜찮은가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솔직히 전문가분이 붙여주신다거나 내가 굉장히 속눈썹 붙이는 거에 일가견이 있다 이러면은 종류도 더 많고 이 뒤에만 붙인다든지 중앙에만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교?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계시다면 깜빡이 훨씬 나으실 텐데 저는 그냥 곁땀 흘리기 전에 1번, 2번 붙이면 되는 요 필리밀리 속눈썹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었다 라고 한번 어필해보면서 물론 근데 댓글에서 깜빡 속눈썹이 훨씬 나아요 하신다면 바로 스탠스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은 컬러그램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 30% 음영 02 브라운입니다. 네네 솔직히 말해서 컬러그램이 약간 뭐랄까 내가 사도 되려나 싶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누가 봐도 10대 타겟이다 하지만 나오는 것마다 뭔가 내 스타일. 원래 요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는 제가 한번 리뷰를 하고 솔직히 조금 처박아 놓은 소근소근 그런 아이템인데 제가 이번에 샵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갑자기 뭔가 이 눈 밑에 쓱 그어주시면서 그러니까 못 보던 아이템을 하나 사셨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그 음영 라이너 요런 건가요? 했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굴해가지고 요새 사용해주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는 아이브로우로 그냥 쓱쓱 그어주고 블렌딩 아닌 블렌딩 해주고 그러고 끝내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그어주려고 했는데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의 가장 큰 단점 요렇게 애기 마구마구 새어나온다. 한번 그어보면 요렇게인데 요게 살짝 올리브톤 같으면서 너무나도 웜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아주 쏙 들던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제가 애교살 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잘 잡혀있는 눈이지만 여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부러 반대쪽 애교살 집과 웬만하면 동일한 크기로 요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나도 티가 많이 나는데요 하시겠죠? 하지만 그 다음 아이템인 컬러그램 밀크 영롱 하트라이터 저 같은 경우는 02 핑크와 06 포레버 블루가 있는데요. 02 핑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돌 스튜디오 가셨을 때 그걸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걸 보고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핑크 컬러 같은 경우는 찾으라면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아이시 블루 메이크업 이런 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사본 포레버 블루 컬러 우선 콧대에 송송 해주면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그렇다고 너무나도 엄하게 파란빛까지 돌진 않는 하지만 아이시 블루 컬러를 발랐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하이라이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은은한데 티는 나 느낌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은 요 애교살 음영 위에 쓱 칠해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 하이라이터를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뭔가 요 애교살 부분을 한 톤 밝혀주면서 펄까지 들어있는 그니까 쿨톤의 배경색을 한번 확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냥 컨실러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
보이시잖아요. 요거는 펄까지 들어가 있답니다. 눈 앞머리에도 총총 발라주고 요 아이라이너와 함께 블렌딩 해주면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또 안 바르진 않았어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바탕색으로 깔아주기 좋구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하이라이터는 요렇게 바르시는 것보다 요렇게 바르는 게 엄청난 광이 돌긴 합니다. 그리고 요런 블루펄 섀도우나 하이라이터들은 입자가 조금 큰 편이 많아서 조금 사이버틱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 컬러그램의 하이라이터는 그렇게까지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아이시 메이크업 가능 느낌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리여리한 블루빔이라고 해야 할까요? 쿨한 느낌의 화장을 좋아하신다면 추천 드려보면서 그 다음 오랜만에 먹을 거 나옵니다. 첫 번째 제가 조금 쟁겨놓고 먹는 명인 콩마요 찹쌀 김부각. 네네, 때는 한 약 1년 전 채우님께서 저에게 바삭칩을 한번 선물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큰 과자를 너무나도 맛있어서 이틀에 한 봉지를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다가 어라라 생각해보니 나 이런 부각을 좀 좋아하는 듯? 이라고 느껴서 올리브영에 갔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먹어봤는데 요거랑 기본 맛인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찹쌀 콩마요? 요게 조금 더 제 입맛에 맞았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큼지막한 김부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칼로리는 조금 할인은 해주셔야 합니다. 소근소근. 어라라 그냥 김부각 아니냐 싶으실 텐데 제가 그 바삭칩 이후로 김부각을 엄청나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나름 김부각들마다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 찹쌀에 있는 요 시즈닝을 조금 다르게 하면 다 각기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바삭칩 같은 경우엔 굉장히 간이 없는 슴슴한, 그래서 그 큰 걸 이틀에 한 번씩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면 요거는 살짝 짭짤합니다. 뇸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대용량으로 쟁여놓고 먹는데요. 정말 절제해서 한 3일 만에 한 통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갑자기 이 부각에 빠져가지고 김부각 만드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조금 봤거든요. 근데 공임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정말 김 한 조각 한 조각에 요걸 바르셔서 그렇게 만드시던데요. 세상에. 그 이후로 조금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김부각에 대한 엄청난 리스펙이 생긴 저는 뒤에 보시면 요 오희숙 정통 부각이라고 써있는데요.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25호 부각 명인이 만든 고소하고 바삭한 전통 스낵. 네네, 이분에게도 엄청난 리스펙이 생겨버렸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번에 올리브영 갔더니 어머나 처음 보는 애가 생겨버려. 오징어 채였나? 그것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근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 같은 오이숙 전통 부각이고 같은 콩마요이지만 요거는 살짝 슴슴, 요거는 살짝 짭짤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거를 조금 더 페이보릿으로 찝지 않으실까 하실 텐데 저같이 약간 슴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연근 한번 또 먹어보라고 추천해보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 세일 기념 추천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추천템 영상에서 올 추천이 나온 영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일부러 좀 섞었었거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광고 제품이었던 코스알엑스 비타C 23 세럼도 한번 체킹아웃 부탁드리면서 요 부각은 정말 맛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